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특히 심야 시간에 택시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심야 시간 택시 대란을 잡겠다며 호출료 인상과 택시 부재 해제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지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에 교수님도 택시 잡기 어려우세요? 피크타임이 하도 안 잡혀서 네. 그냥 시간 더 보낸 후에 이용자가 줄었을 때 타고 간 적은 있어요. 교수님도 불만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고 또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택시기사가 다른 데로 많이 전직을 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법인 택시기사가 줄어든 상황이고 개인 택시기사분들이 좀 아무래도 연세가 연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밤에 주로 이제 일하러 택시를 가지고 나오시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택시 숫자가 부족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택시 대수가 줄어든 겁니까? 사실 택시 대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수는 그대로 있는데. 승용차 대수는 그대로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하루 평균 한 2만 대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난달에. 예. 심야 시간에. 예. 근데 이게 팬데믹 이전보다 약 한 5천 대에서 6천 대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택시는 운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예. 개인 택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령화 현상 때문에 밤에 운행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대로 부족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이제 이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심야 택시 호출료를 최대 5천 원까지 인상하는 네. 탄력 호출료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제도를 이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5천 원을 호출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이것도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택시 호출할 때 돈을 내라는 건데 일괄적으로 5천 원이 아니고 예. 탄력적으로 사업자가 1,000 원을 붙일 수도 있고요. 예. 이용자가 많을 때는 5천 원까지 붙일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아니 택시가 부르면 오는 거지. 불렀다고 돈 받는 것도 뭐냐. 근데 이제 네네. 부르면 택시가 보통 이용자가 있는 곳까지 기름 써가면서 옵니다. 네. 그 오는 과정도 운전 노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비용을 일종의 부과를 한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일종의 요금 인상 아니냐. 그렇게 충분히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과거 생각하면 콜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콜비는 전화해가지고 일괄적으로 1,000원 정도를 더 받았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콜비를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최대 5천 원까지 붙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근데 그렇게 5천 원 정도 내면 내 위치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지가 노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택시 보통 이제 호출이 들어오면은 가까운 데 가거나 아니면 복잡한 데 갈 때 그 호출을 안 받아버리잖아요. 그러지 그렇죠.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출료를 인상한 건 왜 그랬냐면 예. 단거리 이동을 원하는 사람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로 돈을 버는 거는 이용자가 많을 때 거리하고 시간 싸움이잖아요. 기사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장거리를 빠른 시간에 한 번 더 왕복하는 게 기사한테는 수익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거리 이동하는 사람은 더욱 택시 잡기가 어렵겠죠. 예. 근데 그거를 지금은 기사님께서 목적지를 알고 있으니까 예. 단거리 이용자를 태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호출료를 내면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호출료가 있으니까 예. 수락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거리 이용자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측면으로 이제 호출료 인상을 도입한 거죠. 지금 호출료 인상 택시 플랫폼 대부분에 다 도입이 된 겁니까? 네, 도입이 됐고요. 예. 얼마를 적용할지는 각자 사업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 호출 업체는 아예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 또 왜냐하면 이제 호출 업체 간의 이용자를 또 모아야 되잖아요. 예. 그들 간의 경쟁 때문에 안 받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우리는 그래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죠. 호출료 인상의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부분적으로 효과는 조금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예. 근데 단거리 이용자들의 불편이 완벽히 해소될 만큼의 효과는 그다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연말연시에는 택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뭐 모임도 많고 그럴 테니까. 또 오늘 서울시에서 대책을 내놨어요. 또 어떤 내용인지 골자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하고요. 예. 법인 택시는 야간 중심으로 운행을 좀 늘리는 쪽으로 편성을 한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야간에 심야 할증을 높이는데 여기에 인상된 요금이 기사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 심야에 대중교통 즉 버스가 다 끊겼을 때 야간에 운행되는 버스가 있어요. 올빼미 버스라고 하는데 네. 올빼미 버스의 배차 간격을 좀 줄이고 시내 버스도 막차 시간을 연장한다는 게 지금 이제 교통 대책으로 내놓은 거죠. 근데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하고 중첩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지금 그 서울시 대책이 우선해서 실시가 되는 거죠.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대중교통 체계는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서울시가 심야에 이동권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일단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동시에 내놓은 겁니다. 좀 세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부재를 해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네네. 이제 한시적으로 해제하겠다 이런 전제가 붙어 있긴 하지만 기존에는 3부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조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택시 부재가 1973년도에 도입이 된 거예요. 예. 그때는 자동차가 품질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안전 때문에 이용자가 중간에 가다가 차가 고장나서 쓰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비도 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또 과로 시간도 있으니까 과로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자치단체마다 기간은 다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틀제라고 하루 강제로 쉬도록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 부재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충돌 방지용으로 활용이 됩니다. 얘기는 뭐냐면 네. 자가용 보유가 늘었잖아요. 예. 택시 이용자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면 택시가 어려워지겠죠? 예. 그래서 부재를 유지해서 개인 택시 운행돼서 감차 효과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 부재 해제는 사실 법인 택시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안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심야에 공급이 부족하니까 예. 한시적으로라도 이 부재를 해제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풀어버린 겁니다. 근데 뭐 10개조를 만든다 이런 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네네. 그럼 그거는 이제 부재는 다 풀렸으니까 언제든 일은 할 수 있대. 야간에 나오는 조는 좀 나름대로 뭐 질서 있게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대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조를 짜가지고 나오게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 이제 조를 짠다는 거는 이제 돌아가면서 밤에 일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내가 밤에 나가고 싶으면 네. 밤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밤에 나올 수 있는 뭔가 유인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 택시 운전자의 연령을 보면 전국적으로 60세 이상이 77%입니다. 네. 서울만 해도 평균 64세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면은 자녀분들이 다 장성해가지고 독립을 했을 나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게 아니고 생계에 적극 매달리지 않아도 될 나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운전이 힘든 야간에 나가서 돈 조금 더 벌자고 일을 하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얘기하는 거는 개인 택시 기사분들이 조를 나누되 예. 자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심야에 운행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입장이 돼 있는 거죠. 뭐 택시조합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자율적으로 우리 그때 나갑시다. 뭐 이렇게 해주길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심야 시간대 부재를 해제할 때 효과가 뭐 이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까? 일단은 강원도 춘천에서 예. 부재를 한번 해제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운행 대수가 심야에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옵니까? 그랬더니 대략 한 30%의 증차 효과가 나오더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의 기준으로 보면 약 한 6,000대에서 7,000대가 심야에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부재 해제하면 적어도 6,000대, 7,000대까지는 아니지만 뭐 3,000대, 4,000대라도 운행 대수가 증가하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이동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좀 트이겠죠.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부재를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강원도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네. 서울이 그렇게 들어맞을 거라는 전제 조건은 없어요. 다만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예.
부재 해제 효과가 조금 있더라. 그러니까 서울도 부재 해제 하자라고 해서 이제 해제를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뭐 지금 자세히 보면은 심야 할증 시간대도 10시로 당기고 그리고 그렇죠. 할증률도 20%에서 40%로 올린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기본요금도 내년 1월부터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요금 인상이나 이런 뭐 그 할증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건 불가피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 운전을 왜 하지 않으려 할까를 보면 네. 수입이 적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이라는 기능을 직업으로 삼는 것 자체를 기피해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군이었으면 많이 하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되냐? 요금이 저렴하니까 많이 못 버는 겁니다. 우리가 요금이 얼마나 저렴하냐면 네. OECD 평균의 38% 수준이에요. 우리랑 연간 1인당 소득이 비슷한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네. 스페인이 기본 요금이 6,800원이에요. 우리 지금 서울 기준으로 3,800원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택시로 무언가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대단히 팍팍한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금은 올리는데 네. 이용자 입장에서는 택시는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많이 오른다라는 부담감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금이 오르면 그만큼 서비스가 뭐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근본적인 목적은 택시기사들한테 그만큼의 뭐랄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야지 뭐 진짜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인 택시기사 소득이 좀 늘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법인 택시는 기사분이 일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사업자하고 나눠 갖는 구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인 택시 요금만 더 비싼 건 아니니까 늘어나는 소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분들이 조금 더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조치들을 행정적 조치들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이제 행정당국의 입장인 거고 네. 그래야 기사분의 소득이 늘어서 나도 택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효과를 조금 기대하는 거죠. 뭐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도 지급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도 같이 이제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것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던데요. 근데 지금 이제 요금을 인상하고 기사가 그 요금을 인상을 통해서 소득이 좀 늘어나는 효과를 통해서 택시 기사들을 유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면 택시 대란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이제 정부의 뭐 판단인 건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까? 사라지진 않아요. 택시 대란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건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택시 대란 대책은 일시적으로 대란을 해소하는 거에 맞춰져 있는 거지. 네.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를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택시는 사양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자가용 타입 좀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가용 이용할 수 없을 때 대체 이동수단이 택시예요. 그런데 택시는 산업 자체의 종사자들이 노령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럴수록 사업자 입장에서는 택시 운행을 가지고 소득은 얼마 되지 않아도 사업 면허의 가치에 매달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금 올리고 할증을 높이면 이용자는 사실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더 줄어들게 돼요. 네네. 차라리 자가용 가지고 가서 대리운전 부르는 거죠. 예. 그러면 운전을 더 하지 않으려 하겠죠. 네. 새로운 운전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택시는 더욱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면허 대수는 전국적으로 25만 대가 유지가 되는데 예. 실제 운행 대수는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택시 대란은 일시적으로 대란을 조금 해소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예.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겁니까? 면허 가치가 보장되면서 요금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요금을 자치단체가 통제를 하잖아요. 네. 앞서 우리 김성환 MC께서 서비스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예.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에서 서비스 경쟁은 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지죠. 그렇죠. 근데 요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경쟁이 일어날 구조적인 이유 자체가 없어요. 네. 요금을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통제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동을 전제로 한 케어 서비스 등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면허제 틀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국민도 불만이고요. 네. 택시도 불만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 택시 일부를 과거에 이제 요금 통제 없는 카다 같은 것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면 사용 연료 규제도 풀어야 돼요. 택시는 무조건 LPG를 쓰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예. 좀 고급화된 서비스로 면허의 가치가 유지된 채 이동할 수 있도록 대신 그쪽 부분은 요금을 통제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 시장을 만들어줘야만 이게 탈출구가 생기고 예. 국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올라가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굉장히 방점을 딱 찍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 속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